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가을철 자연에서 배운다 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가을 절기에서 배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 절기, 입추, 처서, 백로 이 세 절기에 얽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름의 노력만큼 결과가 나왔음을 실감하고 모든 사람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고 나쁜 것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자신과 도와준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봄, 여름의 과정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그간 자신이 최선을 다한 도전과 확신 그리고 인내와 노력의 의미를 되새길 때입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과 함께 재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은 가을의 절기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입추입니다. 입추는 8월 8일쯤으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는 하나 기온상으로는 가장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사실 아직 말복도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더운 절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추를 기점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농촌에서는 참깨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배추와 물을 심기 시작할 때입니다. 논의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약간 한가해집니다. 태풍 영향으로 잦은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마침내 여름에 떼약볕에 달궈진 땅을 식혀주는 효과도 있고 가을을 불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더운 열기 속에 시원한 가을바람도 불고 잠자리가 나타나서 가을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옛날 농촌의 경우 봄철에 보릿고기와 더불어 고달픈 농촌 사람들의 야완살인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속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칠공이 춘공보다 더 무섭다. 칠공은 7월달의 공핍, 춘공은 봄철 보릿고개를 얘기하죠. 칠공이 춘공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7월 사도는 꿈에 볼까 무섭다. 7월 달에 집에 오는 귀한 손님들은 참으로 무섭고 준비해 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6월, 7월 손님은 봄보다도 무섭다. 이렇게 해서 고달픈 농촌에 관련된 속담들이 입추물의 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추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간의 여름을 견디면서 부단히 노력한 것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미진한 일을 마무리하고 겨울 준비를 서두르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 월령가에서는 배짱이 우는 소리를 깨쳐 듣고서 논들은 풀을 메고
조상의 묘소를 걸치하고 걸음을 할 풀을 넉넉히 베어두고 장마를 겪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은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영부영 7월을 보내고 건들 8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결실을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처서가 되겠습니다. 처서는 8월 23일 무렵으로 입추 무렵까지 기승을 부리는 대유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입니다. 여기에 처는 머무르다, 쉬다, 멈춘다 라는 의미로서는 더입니다. 따라서 처서는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멈추는 시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지가 금의 기운을 띠며 쓸쓸해지기 시작하고 별을 비롯한 곡식이 익기 시작한 시절입니다. 처서 속담으로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말이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힘을 쓰지 못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선선해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을철의 의미에 대해서 이 가을철의 핵심인 처서의 절기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가을이 되어 그간의 결실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에는 우선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결과든 결과에 감사하면서도 지난 봄, 여름 동안 무엇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나온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내 삶의 열매를 맺고 키우기 위해 뜨거운 햇볕 같은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를 충분히 주었는지, 지금 내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실은 조금이라도 더 숙성시키는데 휴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인식이 전환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익은 열매를 떠올리면 가을에 그런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는 이미 봄에 결정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열매는 강하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겨울에 이미 결정된 전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한 엄동설의 생명력을 응축시켰느냐에 따라서 새봄의 싹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을에 만나는 결실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을 잘 보내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과 봄과 여름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을만 걱정한다면 좋은 열매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성장과 결실 여부는 봄이 아니라 겨울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잠드는 때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으로 가졌을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백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로는 9월 8일 무렵으로
흰백 이슬로 하얀 이슬이 생기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중추라고도 합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서 곡식이 여물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백로에는 밤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기 가운데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됩니다. 흰 이슬이 내리며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백로입니다. 이러한 백로 무렵에는 곧 이 코된 여름 농사를 마치고 추수까지 잠시 일손을 쉴 수가 있는 때입니다. 이때 옛날 농촌에서 생활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특히 아낙네들은 자기 친정 사람들을 만나 음식도 먹으면서 못다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백로의 쇠속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백로 지나서는 논에 가볼 필요가 없다.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누린다. 백로 아침에 편은 먹고 저녁에 편배는 못 먹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로 지나면 이제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는 의미들이 될 것입니다. 24절기 중에 이슬하고 관련된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백로, 그리고 한로, 찬이슬, 그리고 상강. 상강은 설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이슬의 흐름은 양기에서 음기로 주도권이 넘어간 기운의 흐름이 이슬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기서당이라는 책의 백로편에는 양이 밤에 슬쩍 음과 통한 것이 흰이슬 백로고, 추분을 기점으로 양이 음에게 주도권을 칸 넘겨준 것이 찬이슬 한로이고, 마지막으로 음기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설이 상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열기가 짙고 하늘에 찬 기운이 강해지면 처음에는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백로, 다음에는 찬이슬이 된 것을 한로, 그 다음에 물이 결정되어 쓰리가 만들어진 것을 상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봄과 여름 동안 밖으로 산만하게 펼쳐진 기운을 정리하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며 기운을 응축시키고 자기 삶을 튼튼하게 정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과 세례는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명체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알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을철 절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입추, 처서, 백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을철 절기 추분, 한로, 상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